그러면 고기를 해봅시다요.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여기가 아니에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 어딘가요? 12페이지요. 네, 112페이지. 여기는 기초개념 피드백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양도 많지 않아서 싹 다 하는 걸로 할 생각입니다. 먼저 경우의 수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거야. 합하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합하냐면 끝난 것끼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끝난 것끼리. 끝난 것끼리는 더해줍니다. 끝난 것끼리는 더해줘요. 끝난 게 세 개 있잖아? 그럼 세 개를 다 더해줍니다. 종결된 거는 더해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곱의 법칙은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곱할 때는 언제 곱하냐? 끝나기 전까지는 다 곱하죠. 끝나기 전까지는 다 곱하라는 뜻입니다. 끝난 것끼리는 더하고 끝나기 전까지는 곱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A에서 B를 갔다가 C로 갈 거야. A에서 C까지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에서 C까지 가야 끝나지? 여기까지 가야 끝나?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요거죠.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거는 요거죠.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여기까지 가야 끝나잖아? 그러면 이거는 곱해져야 돼요. 알았죠? 더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그런데 길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A에서 C까지 가는데 D를 거쳐서 가는 길도 있었다 이거지. 얘는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이렇게. 그러면 C까지 가야 끝나는 건데 A에서 D까지 가는 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죠. D에서 C까지 가는 건 세 가지. 세 가지죠. 이건 더하면 안 되죠. 여기 C까지 가야 끝나기로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곱해요.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6가지예요. 그러면 총 몇 가지냐 그러면 이 두 개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이것도 C까지 끝난 거지. 이것도 C까지 간 거지. 끝난 것끼리는 더해주니까 18가지라고 해야 돼. 근데 풀다 보면은 막 그냥 곱해서 72가지라고 쓰는 사람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합해주는 거는 언제냐? 끝난 것끼리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더해줘. 이것도 끝난 거? 끝난 거. 왜냐면 C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끝나기 전에까지 갈 때는 다 곱하기로 돼요. 알았죠? 끝나기 전까지는 다 곱하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끝난 것끼리는 더하기, 끝나기 전까지는 곱하기야. 이렇게 더하는 거하고 곱하는 걸 잘 구분하셔야 돼. 문제를 풀다 보면 더하기 곱하기가 계속 나와.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한지 몰라가지고 답이 다 틀려. 숫자는 맞고 답이 틀려. 그런 일이 비일비재 않아.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했습니다. 더하는 거하고 곱하기. 이게 쉬운 거 같죠?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더할 때하고 곱할 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주셔야 돼. 다음에는 세 번째. 호재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호재의 원리. 여기서 원리라는 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야. 원리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는 여기서 포는 뭐의 포자냐면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먼저 다 더해놓고 공통인 걸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부터 30까지의 숫자 중에, 그럼 1부터 30까지면 30개가 있죠. 이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냐? 저 중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러면 이건 누구나 일단 3배수를 세고 5배수를 센 다음에 겹친 거를 빼주면 돼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3배수 또는 5배수 구하라잖아. 그러면 3배수를 먼저 세. 5배수를 세. 그러면 그 중에 겹친 게 있을 거 아니야. 1부터 30까지 카드가 있잖아. 이 3배수 또는 5배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3배수를 쭉 세면은 3, 6, 9, 12, 10개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5배수를 세. 50, 15 이렇게 하면 6개가 있죠. 근데 이 두 개 중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있어. 겹친 게. 그게 뭐요? 얘도 되고 얘도 된 거. 15, 30. 15배수죠. 15배수. 그죠? 3배수에 15도 있고 5배수에 15도 있으니까 겹친 게 15배수가 겹친 거야. 그지? 그러면 15배수가 두 장 있단 말이야.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먼저 3배수 고르고 5배수 골라서 겹친 게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하나를 빼내야지. 그렇게 따지는 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재의 원리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포재의 원리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다 그렇게 해. 알았죠? 그래서 요 싹 가려내는 데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포재의 원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부터 30까지인데 알겠죠? 12의 배수 또는 15의 배수를 구하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12배수에서 15배수인데 공통인 걸 빼줘야 되잖아. 12배수는 몇 개 있어요? 12, 24 두 개 있죠? 15배수는 몇 개 있어요? 15, 30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12하고 15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없지. 그러면 이건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겹친 게 없는 경우는 이걸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포지의 원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겹친 걸 빼거나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겹친 게 없을 때는 뺄 게 없지. 그지? 빼기를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두 가지의 포지의 원리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 누구나? 응? 여러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걔네도 이렇게 다 해.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세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세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쭉 해가지고 19, 20. 그 다음에 21, 22 쭉 해가지고 29, 30을 쓰는 다음에 3배수는 3, 6, 9, 12, 15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5배수는 5, 10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겹친 게 있잖아요. 그걸 빼내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세. 이렇게 세는 것을 에라토스테레스의 체라고 해요. 옛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학의 원래는 쭉 써서 골랐던 거야. 원래는 그렇게 세는 건데 이렇게 세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안 되면 쭉 써서 세면 돼. 근데 쭉 써서 세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렇게 세겠다. 이거를 호재의 원리라고 그래. 아주 중요한 원리죠. 호재의 원리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알았죠? 이렇게 세주는 걸 뜻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로 가서 하나씩 물어볼 거야. 자, 다음 1-1번 갑시다. 아니, 왜 거기 저거 봐봐. 여기 네모칸 있냐? 여기 네모칸 있네? 아, 이거 뭐게 갑시다. 1-1번 갑시다. 사건과 경우의 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 걸 사건이라 그래. 사건이라고 거기 돼 있잖아. 사건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벤트예요. 알았죠? 이게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얘기해. 뭔가를 한 걸 사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 사건은 번역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거야. 뭔가를 한 거야. 자, 1-1.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 그럼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써 있지? 주사위.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1, 3, 5 세 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됐죠? 자, 다음에는 1-2번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가 문제야. 100원짜리 동전 1개하고 50원짜리 동전 1개를 모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100원짜리도 던지고 500원짜리도 던져야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끝나지. 100원짜리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몇 가지? 두 가지. 500원짜리도 앞 아니면 뒷면이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더해줘, 곱해줘? 곱해줘야 돼. 여기까지 가야 끝나니까. 그래서 2 더하기가 아니라 2 곱하기 2에서 4가 된 거야. 자, 주사위가 나왔으니까 문제 하나 냅시다. 여러분이 문방구에 가잖아? 주사위 문방구에서 팔죠? 그럼 문방구에 있는 주사위는 어떻게 생겼어요? 문방구에 있는 주사위 맞지? 어떻게 생겼니? 정사면체는 알아. 문방구에 있는 주사위는 요 마주보는 눈의 수의 합이 7이 돼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럼 밑바닥에는 동그라미가 6개 있게 돼 있어. 맞아요? 이쪽에 동그라미가 2개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가 5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주사위가. 맞죠? 마주보는 눈의 합이 7이 되는 게 주사위야. 맞죠? 그러면 문방구에 있는 마주보는 눈의 합이 7이 되는 주사위는 한 종류밖에 없냐? 아니야? 주사위에 마주보는 눈의 합이 7이 되는 주사위가 한 종류밖에 없니? 아니야? 여러 종류가 있어? 한 종류야? 문방구에서 주사위를 한 10,000개를 샀어. 모든 문방구를 돌아다녀서 그럼 주사위 딱 펼치면 다 한 가지 모양이야? 한 가지 모양일까? 다른 모양도 있을까? 한 가지 모양이 아니에요. 몇 가지 모양인지 알아갖고 오세요. 이게 반응이 없어. 주사 모양이 몇 가지 모양인지 알아갖고 오라 이 말이야. 몇 가지? 몇 가지 모양인지 알아보시면 매점이용권 한 장 드리겠습니다. 따르지 보마? 자, 2-1번 갑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는 4가지, 기차는 3가지가 있다. 서울에서 부산 또는 부산에 버스 또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스 또는 기차 이렇게 되잖아.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버스로 가는 거 더하기 기차로 가는 거에다가 버스하고 기차가 겹친 거로 가는 경우가 없죠. 이는 한 사람이 어떻게 버스 기차를 동시에 타? 없으니까 이건 없어. 그러면 버스로 가는 경우 기차로 가는 경우를 더해줘야 돼. 답이 몇 가지야? 7가지. 2-2 종류의 안경하고 3종류의 모자를 가지고 있다. 안경 또는 모자를 착용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죠? 그럼 2종류의 안경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3종류의 안경 3개 중에 하나 고르죠? 총 몇 가지야? 5가지야? 6가지야? 5가지죠. 안경 2 더하기 모자 3이야. 밑에 3-1 딸기맛, 포도맛, 바나나맛 사탕 3종류하고
화이트 아몬드 초콜릿 두 종류 중에서 각각 한 가지씩을 골라라. 딸기맛, 초코맛, 바나나 맛이냐? 포도, 딸기, 포도, 바나나. 이거에다가 아몬드하고 화이트 초콜릿하고 아몬드 초콜릿 중에서 각각 한 가지씩 먹어. 그럼 난 한 가지씩 먹는 거는 이 중에서 하나를 먹고 이 중에서 하나를 먹을 거니까 얘 중에서 하나 먹는 건 세 가지고 요거 중에 하나 먹는 건 두 가지인데 둘 다 먹어야 끝나니까 곱하기죠. 그죠? 더하면 안 되지. 둘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쳐먹거나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먹거나 두 개. 이렇게 쳐먹거나 이렇게 쳐먹거나 이렇게 쳐먹거나 저렇게 쳐먹거나 여섯 가지야. 곱하기를 해야 돼. 알았어요? 3 곱하기 2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서 우리가 구구단 이렇게 했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했던 구구단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지만 이런 개념까지 하진 않았잖아. 그지? 근데 꼭 해내면서 뭐 수학이 재밌어요. 구구단은 원래 이런 뭐 개소리 하고 있어. 외우는 게 더 빠르지. 알겠죠? 자, 3-2번 풀어주세요. 시작. 3-2번. 금방 나오죠? 3-2번. 몇 가지예요? 12가지. 두 114. 주사위를 두 개 던지는 걸 합니다. 주사위 두 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요. 그러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 총 몇 가지 경우가 일어나죠? 총 몇 가지 경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의미 있지? 1, 2, 3, 4, 5, 6. 그 다음에 또 하나도 1, 2, 3, 4, 5, 6이죠? 두 개를 다 던져야 되니까 두 개 다 땅에 떨어져야 끝나잖아. 두 개 다 떨어지는데 여기서 6가지, 여기서 6가지 곱하기 해야지. 총 36가지 경우가 있어. 12가지라고 하면 안 돼.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36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눈의 합을 따질 거야. 주사위를 두 눈의 합을 따지면 합이 1 되는 건 없죠. 왜냐면 1부터 6까지니까 2 되는 경우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죠? 그럼 합이 2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야? 한 가지입니다.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6, 6이죠? 몇 가지예요? 한 가지. 합이 3 되는 경우는 1, 2, 2, 1 두 가지죠? 합이 11 되는 경우는 두 가지. 5, 6, 6어야. 합이 4 되는 경우는 1, 3, 3, 1, 2, 2 세 가지죠? 합이 10 되는 경우는 5, 5, 4, 6, 6, 4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 끝. 이렇게. 다 됐어 이제. 그래 보기 보고 찾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합이 5배수가 되는 경우는 5가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 따지면 되니까 7가지. 1-4 또는 6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하고 6이 되는 경우에서 겹친 걸 빼야 돼. 4도 되고 6도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빼야 되는 거야. 맞지? 자, 1-2번은 몇 가지인가요? 아니다. 10이 되는 경우는 없네. 눈의 수압이 4 또는 6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지?
배수가 아니잖아 지금. 4나 6이 되는 거니까 4 배수인 줄 알았어요. 됐죠? 하고 2-1, 2-2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이해되냐? 여기. 알았어. 아이고. 자, 다음 했죠? 금방 되지? 아, 여기는 금방 안 되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냈어요. 뭐였죠? 문방구에 파는 주사위 종류는 몇 종류냐? 에? 몇 종류냐? 자, 두 종류야, 두 종류. 왜 두 종류인지 설명하면 돼. 주사위 종류가 딱 두 종류예요. 왜 두 종류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3-9의 법칙 설명했던 건데 또 문제 나와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풀어야 돼. 자, 3-1번 갑니다. 9 이하의 자연수면 1부터 9까지란 뜻이야. 여기에 곱해가지고 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자, 홀수가 되는 건 몇 가지예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오는 거 뭐가 올 수 있어요? 홀수,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홀수끼리 곱해야 홀수지? 그러면 홀수끼리 곱해야 홀수니까 홀수가 오는 건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지?
13579 5.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예요? 아니, 다섯 가지예요? 여기 네 가지야, 다섯 가지야? 여기에 3이 왔어. 그럼 3이 또 와도 돼? 네 가지. 문제에서 또 오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 홀수가 되는 것만 하잖아. 네. 그럼 다섯 가지. 알았어요? 만약에 여기 온 걸 또 오면 안 된다고 하면 네 가지겠지, 당연히. 이 다섯 가지야.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게 총 몇 가지예요? 25가지야. 그럼 여기서 문제. A하고 B를 곱해가지고 짝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곱해서 짝수가 되면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 홀수 홀수밖에 없지만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짝, 홀, 홀, 짝, 짝짝 있지? 이걸 다 따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주면 돼? 아니면 전체의 모든 경우를 먼저 생각해서 홀수가 된 거를 빼주면은 짝수가 있을 거 아니냐? 맞아요? 홀수가 돼 있는 걸 다 빼내면은 짝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홀수 아니면 짝수니까.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냐면 여기 두 개에서 올 수 있는 게 9가지니까 9, 9, 81가지에서 홀수가 25가지가 되니까 짝수가 되는 거는 요만큼의 가지수. 아니면은 내가 다 세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거지. 야,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를 다 해서 더하느니 이게 더 빠르겠지, 그죠? 보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진다. 자, 다음 3- 지금 풀어주세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9가지.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 3개 중에 하나, 3가지. 그 다음 사람도 3개 중에 하나, 3가지니까 총 몇 가지? 9가지. 9가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9가지. 자, 4-1번. A 더하기 B 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했을 때 항은 총 몇 개냐? 그럼 저거 다 전개하면은 이렇게 해서 전개된 게 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앞에 항이 2개, 여긴 3개니까 2개 곱하기 3개니까 항이 총 6개 나오죠, 그죠? 그 전개 보면 다 6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이렇게 처리된다. 4-2번도 지금 풀어봐 주세요. 항은 몇 개냐? 몇 개예요? 4-? 항은 몇 개죠? 9개. 9개, 3개, 3개. 자, 이거를 전개했을 때 생긴 항의 개수는 총 몇 개냐? 여기서 항은 몇 개인가요? 6개. 여기서 항은 몇 개예요? 4개. 4개. 그 다음 몇 개야? 10개. 2개? 아, 4개. 4개? 여기서 항은 몇 개 나와? 6개. 여기서 항은 몇 개 나와? 4개. 아, 그럼 총 몇 개야? 10개. 아니, 24개. 24개? 10개. 여기서 항은 몇 개 나오죠? 6개. 6개. 맞지? 이상은요. 여기서 항은 몇 개 나와? 4개. 4개. 그럼 총 몇 개 나와? 10개 아니야? 10개? 여기서 항이 6개가 나오는데 6개하고 여기서 하는 4개가 덧셈 뺄셈이 돼도 어차피 겹쳐질 수가 있어 없어? 동류항이 없잖아.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여기 4개 6개 4개니까 총 10개지. 이거 빼기가 있다고 해서 뺐냐? 빼기하고 뭔 관계 있어? 빼기도 항이잖아. 덧셈 뺄셈이 되는 게 항이니까 여기서 6개 나오고 여기서 4개 나와. 겹치는 게 없어. 계산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총 10개가 써 있을 거 아니야. 한 10개야? 응? 빼면 안 돼!
이거 일부러 빼게 한 거야. 이 더하기로 하면 애들이 10개인 줄 아는데 빼기로 돼 있으면 2개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2번 해결됐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5-1 별표입니다. 5-1 5-1번 별표야. 5-1번. 자, 네 번째. 약수의 개수 문제가 있어요. 약수의 개수도 배웠죠, 우리? 72라고 하는 것을 분해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소인수 분해라는 걸 해줘야 돼. 소인수 분해 들어봤지?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뭐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냐? 동훈아, 뭐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냐? 인수로 나타내는 거야. 현준아, 뭐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냐? 인수 그냥 예나야, 뭐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지? 쌤 알았어요. 뭔데? 아, 얘기하지 마, 싫어. 예? 도현아, 뭐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냐? 더 이상 좁을 거 없으면 쪽에는 아, 네가 얘기해봐. 약수가 아, 소인수를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나, 뭐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냐? 소인수 분해를 뭐를 소인수 분해라고 그래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낸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그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소수는 뭐냐, 봄아? 뭐를 소수라고 그러냐? 아니, 소수가 있잖아. 소수, 뭐를 소수라고 그래? 우리가 자기 자신의 수요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러니까. 수잖아. 그러니까 불러줘. 2, 2, 3, 5, 7, 어. 12, 2, 1 돼? 1은 안 돼. 안 돼. 3, 5, 7 이런 거. 2, 3, 5, 7, 11, 13 이런 거의 곱으로 나타내지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71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8, 9, 70이잖아. 그러면 2의 세제곱에다가 3이 2개가 있어요. 맞아요? 맞지?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것을 만들어요. 요거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1, 72 만약에 찾으면 2하고 36 그죠? 3하고 3, 2, 6, 3, 4, 12 4하고 4, 8, 2, 32 그죠? 6, 12 그 다음에 8, 9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인 걸 알아.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건데 소인수 분해로 만든 다음에 요런 표딱지로 만들어요. x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중학교 때 배운 거야. 3의 0제곱 3의 0제곱은 1이다. 3의 1제곱 3의 2제곱이라는 표를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세 개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소인수 소수예요. 아 이게 약수야. 약수 몇 개 나와 그래서 12개 나와. 어떻게 12개인지 아냐? 4개잖아 3개잖아. 여기다 하나 더 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1에다가 여기다 하나 더 해요. 2 더하기 1을 해. 이게 약수의 개수가 돼. 이제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요거에 하나 더하고 요거에 하나 더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나와. 약수의 개수는 그래 총 12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일 거 아니야? 됐지? 약수의 개수는 12개야.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써보면 어떻게 돼? 2개 곱하잖아. 3의 0승, 2의 0승, 1, 1이니까 이거 1이야. 얘를 뜻하는 거야. 다음에 이거 곱하면 3의 0승, 2의 1승이니까 2야. 그 다음에 3의 0승 2의 제곱이니까 4야. 저기 있죠? 3의 0승 2의 3승 3의 1승 2의 0승
3의 1승 2의 1승 3의 1승 2의 2승 3의 1승 2의 세제곱 3의 제곱 2의 0승 3의 제곱 2의 1승 3의 제곱 2의 2승 3의 제곱 2의 3승 이렇게 해서 총 12개죠. 이 약수 이런 모양을 썼지만 이게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두 번째 이 약수가 있는데 이 약수를 모두 더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더하면 이걸 다 더하라는 거지? 그러면 다 찾아가지고 다 더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이거 다 더하고 그죠?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그렇게 더해 놓으니까 그 표현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에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을 곱한 결과랑 같다. 가 되고 요거 적어놓고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요까지 배운 거는 약수의 개수고 이걸 다 더한 값을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나오니까 적어주세요. 알겠죠? 책 옆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70의 양의약수의 개수는 그 그림이 나온 게 이거를 뜻하는 거 알겠죠?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다음에 오른쪽 5-36의 양의약수 개수 48의 양의약수 개수를 구하라. 지금 해주세요. 빨리 풀어. 했는데요. 다 했어? 다 했어? 하신 분은 한 장 넘깁니다. 116, 117페이지가 집중 연습돼 있죠? 시작. 백신이 110 다 풀어요. 어. 거기 뭐라 했냐면 두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자리의 자연수는 1의 자리에 오는 숫자하고 10의 자리에 오는 숫자인데 요 앞에는 0이 오면 안 돼. 0, 3 그러면 3이라고 인식되잖아. 0을 인식 못 하잖아요. 그죠? 앞에는 두 자연수의 자릿수에서는 0을 인식할 수 없어요. 여기 앞에가. 그지? 근데 0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만약에 핸드폰이 0035 그러면 0035를 누르잖아. 35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 0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핸드폰이거나 자동차 번호판 그럼 0을 인식을 하고 여기 두 자리의 숫자일 때는 앞에 0이 오면 인식하지 못해요. 자, 여기를 만족하는데 짝수가 되네. 짝수가 되려면 끝에 자리 숫자가 0, 2, 4, 6, 8이 와야 되죠? 그럼 여기 오는 거는 5가지예요. 그죠? 그럼 여기 오는 거는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1, 2, 3, 4, 5, 6, 7, 8, 9 9가지. 네, 45가지입니다. 두 번째 10의 자리의 숫자는 짝수고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가 와야 돼. 그럼 짝수가 오는 경우는 4가지죠. 왜냐면 0, 2, 4, 6, 8인데 0이 오면 안 되니까 4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게 홀수니까 홀수는 1, 4, 5, 7, 9 5가지죠. 세 번째 여기는 3배수고 3배수는 3, 6, 9 3가지고 다음에 여기는 소수죠. 소수는 2, 3, 5, 7밖에 없어요. 12가지죠. 다음에는 네 번째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 합이 짝수예요. 그러면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두 수를 합해서 짝수가 되는 게 홀홀하고 짝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홀홀. 5가 홀수라는 뜻이야. 5의 약자고 짝짝. 짝이 영어로 2분이에요. 짝짝. 홀홀이 오는 경우 홀수 13579. 홀수 13579. 25가지 하고 짝수 0, 2, 4, 6, 8에서 0을 빼야죠. 4가지. 근데 뒤에는 0이 와도 되죠? 5가지. 20가지. 총 40. 여기 25죠? 바보야. 그래서 총 45가지입니다. 더해가지고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5번 됐죠? 자연수의 개수 구할 때 쓰는 거. 여기를 다 하신 분은 그 뒤에 있잖아요. 120하고 121페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장을 내가 뽑을 때 2배수 또는 5배수의 카드가 나오는 걸 구하라가 문제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해가지고 19, 20 다음에 29, 30 그죠? 21, 22, 23, 24, 25, 26, 27, 28 이렇게 쭉 쓰면 100이 나오겠지. 10개씩 끊어서 썼어요. 이건 요령이야. 끊어서 쓴 거는 2배수하고 5배수에 동시에 만족하는 건 10배수잖아. 그래서 끊어서 쓴 거야. 그러면 2배수 또는 5배수가 되는 거는 이런 거야. 2배수, 그죠? 5배수,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간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5배수, 그죠? 이렇게 노란색 된 게 몇 개냐 이거야. 그지? 그러면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0줄이니까 60개라는 걸 알아. 그지? 근데 이거를 그럴듯하게 저렇게 쓴 표를 알았어. 저렇게 써도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2배수에다가 더하기 5배수를 구한 다음에 겹친 거. 그럼 겹친 거는 2배수도 5배수도 겹친 건 10배수를 빼줘야 돼. 한 번씩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 한 번 더 들어갔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 2배수를 세면 몇 개야? 2배수를 세면 은 이게 50개야. 왜냐면 2, 4, 6 나가서 100이니까 100을 2로 나눠줘. 50 남잖아. 50개 있어. 5배수는 5로 100을 나누면 20 나오잖아. 20개가 있다는 뜻이야. 10배수는 100을 10으로 나누면 10이 나오잖아요. 10개가 있어서 총 60개 이렇게 세면 이렇게 쓰는 거보다 조금 한 줄로 쓰잖아. 이렇게 많이 쓰는 거보다 여기 됐어. 근데 이제 2번이 문제야. 1번이 문제가 아니라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100과 서로서인 거야. 100과 서로서인데 서로서는 뭐냐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3하고 7 그러면 더 이상 약분 안 돼. 그죠? 약분이 안 돼. 2하고 8 그러면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그런 건 서로소가 아니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게 서로소야. 오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게 서로소인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두 수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 그리고 뭐라고 불러?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게 서로소야. 3하고 7이 서로소라고 불러. 서로소. 영어로는 서로소는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디스조인트라고 쓰거든. 겹친 데가 없는 거야. 약분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걸로 분수를 만들면 다른 이름으로 기약분수라고 불러.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만든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7분의 3은 기약분수라고 하는 거고 요거 두 개 숫자를 비교하면 서로서라고 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100하고 서로소가 되는데 100하고 서로소가 되는 거는 이 중에서 100하고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100이라는 숫자하고 나눠지지 않는 거야. 얘 다 나눠지잖아 얘가. 왜냐면 100은 2도 갖고 있고 5도 갖고 있기 때문에 2배수고 5배수인 건 나눠진단 말이야. 그것이 아닌 것들이 답이니까 요런 게 답이야. 요런 게 요런 거 이렇게 그게 몇 개야? 여기 4개 있잖아. 4개 40개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40개를 찾아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00 정도만 하지만 이게 만 정도 되면 언제 다 써? 그럼 곤란하니까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100하고 서로소가 되는 걸 찾으려면 100이라는 걸 소인수분해해. 그죠?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이 돼요. 그럼 100이라는 거에는 2라는 소수하고 2하고 5가 들어있어야 돼. 그치? 2하고 5가 들어있으면은 얘랑 약분이 되잖아. 서로소라는 거는 2하고 5가 없는 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2하고 5가 없는 거는 2하고 5가 있는 게 60개야. 맞잖아? 그러니까 전체 100개에서 2하고 5가 있는 거 60개를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2번이 나오면 1번을 알아야 2번을 풀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학교 시험에 친절하게 야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라고 되겠냐? 이거만 나와.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한 거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론을 저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알겠지? 시간 있으면 다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야. 10개로 끄는 이유는 10배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배수가 10이니까 한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요 2번 나오죠. 2번만 나와. 그러면 뭔 소린지 어려워해. 2, 5배수는 쉽잖아. 그러면 이제 막 3, 7배수로 나와.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세마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여기서 조금 높아질 소지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은 거기에 12번 보세요. 12번. 12번이 있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게 12번이야. 12번을 먼저 설명합니다. 12번. 11번도 할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1번도 있으니까 11번부터 해야죠. 이거 몇 분에 끝나지? 3시 10분. 11번을 먼저 봐요. 집하고 학교 사이에 여기에 공원이 있어. 이렇게 공원, 집. 그 다음에 여기가 학교가 있어. 학교까지 길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길이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은진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래. 은진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집에서 여기 ABC라고 하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를 구하래.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첫째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있겠지. 그죠? 이렇게. A에서 바로 C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맞지? 더 있어? 없죠? 없어. 이 길이 요거니까. 이런 형의 문제를 풀 때는 꼭 잡생각을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미가 잘 들어. 그 쓸데없이 길 만들고 안 돼. 요 주어진 대로만 해석하는 거야. A에서 B 갔다 C로 가는 경우 있고 A에서 B 안 거치고 C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죠. A에서 B 갔다 C로 가는 경우는 B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C 가는 거 세 가지니까 곱하기. 알았죠? 여기까지 가야 끝나니까 6가지. 두 개 어떻게 해줘야 돼? 또 곱하면 안 되지. 더 하는 거야. 8가지. 뭐야? 어디 계산이 틀렸는데? 4가지. 이거 바보야. 3가지. 이건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알죠? 8가지. 10가지입니다. 알았어요? 자, 다음에는 12번. 색칠하기가 있어요. 이거 학교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알았죠? 색칠하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제가 노래도 불러드리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빠라바라바라밤빰빰 꼭 나와. 무조건 나와. 한번 더 올려주세요. 시가 무조건 나오는데 이게 왜 무조건 나오느냐? 요 색칠하기가 사색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논란이 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거냐? 아무리 영역이 많아, 이 체크무늬처럼 아무리 영역이 많이 이렇게 표시돼 있어도, 그지? 아무리 많이 이렇게 체크돼서 구역이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도 네 가지 색깔만 있잖아. 그러면 다 구별되게 칠할 수 있습니다. 색깔 네 개만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게 다 내가 산 땅이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막 강남에 막 대박 강남에 땅 있으면 여기에 땅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 근데 내가 이거를 이 땅을 내가 표시하고 싶어 내 구역으로. 그러면 색깔 네 가지만 있어. 빨주 노초만 있으면 다 구별되게 칠할 수 있어. 알겠죠? 겹치지 않게. 그거를 사색원리라고 해. 네 가지 색깔로 있으면 다 칠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거를 사색원리라고 해서 내가 있잖아요. 토지의 원리 잘 나온다 그랬어. 이것도 아주 잘 나와. 색칠학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데 이 색칠하기 문제가 쉬운 것만 우리 배우게 돼요. 근데 쉬운 게 있고 아주 어려운 게 있고 개 똑같아요. 그래서 색칠하기는 접근을 하잖아. 오늘은 풀어. 내일 안 돼. 내일 모레 돼. 내일 모레 그 다음날 안 돼.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아주 개떡 같은 문제가 색칠하기야. 요거를 설명드립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는 먼저 12번에 이렇게 색을 칠하는 건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칠하는 게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땅덩어리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 땅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A, B, C, D가 있는데 여기다 색칠을 하고 싶은데 4가지 색이 있어. 빨로, 보, 파랑. 그 색깔 도시. 빨강, 노랑, 보라, 파랑 이렇게 4가지 있어요. 빨로, 보, 파 이렇게 4가지 색을 칠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같은 색은 또 칠해도 돼. 같은 색은 또 칠해도 되는데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빨 안 돼. 그죠? 근데 노, 파랑, 노랑은 돼. 이게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칠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알겠어요? 이게 색칠하는 가지수인데 색깔을 이렇게 안 놓고 A, B, C 4개로 놓자. 4가지 색깔이 있어. 이걸 다 안 칠해도 돼. 다 안 칠해서 칠하는 가지수를 하라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색을 칠할 때는 먼저 내가 어디부터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할 때는 경계가 많은 곳부터 정해야 돼. 그러면 내가 A부터 칠하는 게 낫냐? B가 낫냐? C가 낫냐? D가 낫냐? A는 경계가 3군데지, 그죠? B는 경계가 2개고 C는 경계가 3개고 D는 경계가 2개잖아요. 그럼 A에서부터 칠하거나 C에서부터 칠하는 게 유리한 거야. 선생님, 저는 여기서도 하는데요? 해! 답이 틀리진 않아. 근데 경계가 많은 쪽에 하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A를 칠하잖아요. 경계 많은 곳 하나 정했어. A를.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 그럼 나는 A를 칠한 다음에 얘를 칠하고 여기를 칠해야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칠해야지. 이렇게 칠하는 게 나을 것 같아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색칠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A에 칠하는 경우는 여기 칠하는 경우는 4가지 중에 하나 무조건 써야죠. 색이 4가지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야. 칠했어. 그럼 이게 칠했어. 이렇게 빰빰빰빰빰 칠했어. 그럼 비칠해야 돼. 요 색을 칠하면 돼, 안 돼? 여기 몇 개 칠해야 돼? 3가지. 칠했어. 빵빵빵 이렇게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해야 돼. 몇 개 칠해야 돼? 2개. 그렇죠. 요 2개를 칠하면 안 돼. 그러면 2개를 칠하면 안 되니까 또 나머지 2가지를 칠해. 그러면 여기에 칠하는 숫자는 요거하고 요 색은 못 칠하니까 나머지 노란색을 칠했다 치자. 3개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거는 요 2개만 못 칠해. 여기 거 칠해도 되죠.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2개 못 칠해.
두 개 칠할 수 있어.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 색깔만 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칠했잖아. 근데 내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수백 개의 땅이 있어. 그래서 네 가지 색깔만 있으면 다 구별돼요. 알겠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펄럭펄럭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펄럭펄럭 하는 거 있잖아. CG 처리할 때도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수천 명이 있어도 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잖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세 권리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어떤 수학자는 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수학자는 이거 증명해야 돼 하는 수학자가 있어요. 아직까지 증명하고 있어. 근데 증명이 안 돼. 요거 증명하다가 미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알겠죠? 네 가지 색깔만으로 다 칠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수학자가 있을 거 아니야, 병수처럼. 수학은 그런 게 목적이니까. 근데 증명이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원리로 이렇게 굳어놓은 거고 증명을 하는 수학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세요. 알았죠? 미칩니다. 가우스라는 수학자 알죠?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그렇게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